이번 총선에 대한 도민 여론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KBS는 지난 주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어제부터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주 여론 읽기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룸에 나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사전 투표율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왜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했는지 한번 물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 지역 사전 투표율이 24.65%를 기록했습니다. 이 투표율은 총선뿐만 아니라 역대 제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KBS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제주 지역 3개 선거구 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이번 총선에 투표했는지부터 또 사전 투표에 참여했는지, 사전 투표를 했다면 왜 사전 투표를 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사전 투표를 했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습니다. 후보자를 미리 결정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했다 24.9%, 15일 선거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 2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전 투표를 했다는 응답자의 경우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5일 본투표에 나섰다는 응답자는 60대에서 7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가 집계한 개표 결과를 보면 제주 지역 사전 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비중이 더 높았거든요. 제주시 갑은 54% 정도, 제주시 을과 서귀포시는 60% 넘는 표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에게 쏠렸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실제 당선인들이 종합적으로 얻은 득표율을 5%포인트 이상 상회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젊은 층 유권자는 진보적 정치 성향을 띠고 노년층 유권자는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띈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통념과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 사전투표 결과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제주도당 측은 최근 코로나19 전국에서 국난 위기를 극복해가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표가 일찌감치 뭉친 것 같다. 반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야당에 대한 표는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다가 이른바 샤이 보수층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들이 고심 끝에 마지막에 표를 준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표다. 그리고 야당은 샤이 보수층이 고심 끝에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저희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3개의 선거구, 제주 3개의 선거구를 모두 석권했는데요. 지난 16대 총선부터 무려 5차례 연속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제주 3개 선거구 석권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보기는 당선인의 능력, 높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 새로운 야당 후보 발굴 실패, 기타 이렇게 4가지를 드렸는데요. 압도적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당에서도 분석하고 있듯이 높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민주당에게 힘이 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41.4%였는데요. 새로운 야당 후보 발굴 실패 26.4%, 당선인의 능력 13.5%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지 정당별로는 응답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민생당 등 범여권으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새로운 야당 후보를 발굴하지 못한 게 실패 원인이다 이렇게 41.5%가 응답을 했습니다. 범보수로 불리는 국민의당 지지층도 49%가 새로운 인재 발굴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 대통령 덕분이다라는 게 압도적이었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뚜렷한 인물이 없었다. 네. 결국 지금 민주당 당선인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높진 않게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죠. 자, 그렇든 보수 성향 지지자들과 진보 성향 지지들 간에 어쨌든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네요. 네,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실제 좀 미래통합당 소속 제주시 갑 장성철, 제주시 을 부상일, 서귀포시 강경필 후보는 모두 기존 선거에서 얼굴을 내비쳤던 인물들이죠. 장성철 후보는 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5차례, 부상일 후보는 총선에만 4차례 도전했었고요. 강경필 후보도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이번이 2번째 도전인데요. 보수 야당 지지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참신한 인재를 보수 쪽에서 키워야 된다라고 좀 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4년 후 선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선거는 어쨌든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참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거대 정당, 위성 정당 문제도 심각했고요. 자, 도민들은 이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어떤 식으로 표가 분산이 됐습니까?
네, 이와 관련된 질문도 던졌는데요. 지역구 후보 정당과 비례대표 정당 투표 선택이 일치했었는지도 물었습니다. 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같은 정당에 투표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른 정당에 투표했다는 응답은 35.1%로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연령별로 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젊은 층 유권자일수록 다른 정당에 투표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노년층 유권자일수록 같은 정당 투표 응답이 좀 높았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1%가 같은 정당에 투표했다. 하지만 중도층에서는 절반 정도만 같은 정당에 투표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정치 성향을 지지 정당별로 좀 더 세분화해봤습니다. 이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 지지층에서는 같은 정당 투표 비율이 높은 반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처럼 군소정당 지지층의 대부분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투표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다르게 하는 현상이 좀 확인된 건데 네. 그 이유는 무엇으로 분석이 됩니까? 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같은 꿈을 꾸면서도 서로 다른 목표를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는데 일부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지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거나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15.3%로 뒤를 이었는데요. 결국 제주 지역에 한해서 이번 총선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도민들은 지역구에서 안정적인 대통령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 지역구 의원 투표는 민주당에게 많은 표를 던져주긴 했지만 특정 정당의 독점 체제를 견제하면서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를 상대적으로 많이 좀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제주에서는 정의당이 전국 평균보다는 한 3%포인트 이상 높게 득표를 했고요. 열린민주당. 네, 열린민주당 그리고 에서도 좀 높은 민중당에서 높은 표를 얻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 개요 간략히 좀 설명 좀 네, 해주시죠.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서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만 18살 이상 제주 지역 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유상과 휴대전화를 통한 전화 면접조사 방법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24.1%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정호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자, 내일과 모레도 이번 4.15 총선을 정리하는 여론조사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